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 주식시장은 AI와 레벨업이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어렵게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지나놓고 얘기하는 거야. 담임 그건 쉽죠. 쉬워요. 맞아요. 급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목만 쉬었고 머리도 안 쉬고 열도 안 나고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한 일에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한 주도 안 쉬었던 터라 목 좀 쉬었다고 또 한 주를 빼먹기는 이제 제가 좀 불편했어요. 하여간 목이 좀 쉬어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그 마음 안 쓰셔도 돼요. 저 말짱해요. 오늘은 1분기 시장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1분기를 돌아보고 2분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준비해 온 과제라서 오늘 꼭 이 영상은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부 여러분들 듣기 불편하실 텐데도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자, 1분기 주식시장 결산. 코스피는 대략 한 10%대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별로 많이 안 올랐고요. 코스피 안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AI, 레벨업 프로그램. 이 두 개 섹터가 코스피를 아웃퍼폼 했어요. 코스피 상승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가 주도주였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개별 종목성을 지닌 세 번째 이번 4월 달 되면 미 암연구학회 발표 있다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도 일부 올랐어요. 일부 올랐는데 이거는 시가총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그분님들이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접근할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보면은 가장 쉽게 투자해서 돈 먹을 수 있던 길이 한국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외 시장도 이거는 AI는 한국 시장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유럽 시장에서도 유럽에서 시가총액이 큰 게 루이비통이에요. 그 회사의 모회사죠. LVMH라고. 그 회사가 시총 1위예요. 그 다음 3등이 레슬레고 이러고, 거기에 ASML이 있어요. 그래서 이 AI 생태계가 1분기 동안 온 시장의 주도적인 주가 상승을 이뤄냈고, 그 와중에 한국에서는 1월 17일이죠. 레벨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힌 날이 1월 17일 이후에 레벨업 이 관련된 섹터는 금융주들도 한 30% 올랐어요. 시장보다 많이 올랐죠. 자동차도 한 20% 이상, 20에서 어떤 건 30% 가까이 올랐고, 지주회사도 경우에 따라 다른 궤적을 가진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한 30% 가까이는 올랐어요, 지금. 이게 우리 1분기 시장에 사실은 우리 그분님들이 비비 꼬지 않고
특별하게 고르지 않아도 우리가 대부분 아는 회사들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시장을 주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할 때 주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주도주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저하고 또 깨워서 공부를 같이 해 가시면 돼요. 제가 매일 뉴스도 배달드리고 그럴 테니까. 그리고 바이오뿐이 아니라 한국이 잘하는, 한국이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지닌 일부 기업들, 예를 들어 방산, 그리고 일부 조선주도 올랐어요. 조선주도 올랐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오르진 않았지만, 시장을 언더퍼폼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웃퍼폼 할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라면도 있을 거고, 음악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는 계절성 때문에 안 좋거나,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언더퍼폼 했던 것들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이에 수많은 매크로 뉴스가 있었어요. CPI가 어떻게 됐다, PPI가 어떻게 됐다. 이제 오늘 밤 되면 PCE 또 발표되잖아요. 그죠? 2월 PCE가 또, 근원이 2.8%, YOY, 일반 근원 아닌 CPI가 2.4? 지금 컨센서스가 이래요. 이것도 YOY. 어떻게 나오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나쁘게 나와서 금리 전망이 나쁘게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내릴 거다. 작년 1년 내내를 지켜봐도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던 해였잖아요. 나스닥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나스닥을 제외한,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이 금리 전망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작년 2월 달부터 100bp씩 막 올렸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연말까지 525가 됐으니까 작년 초에 제로 금리였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525bp를 올렸어요. 그렇게 올렸는데도 미국 나스닥 시장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거나 경제방송을 볼 때 얘기하기 편하니까 전부 이 매크로 갖고 얘기를 하는데 매크로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된다고.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밤에도 나오면 또 막 신문에 이게요, 뉴스를 만들기가 쉽고 쓰기가 쉽거든. 그래서 신문면을 많이 장악하는데 실제 투자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개별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산업이 뭐가 될 건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훨씬 이 매크로 뉴스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쁘게 나오면요,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미국 시장이 내려요. 그래서 좋은 기업도 2%, 3% 빠지기도 해요. 다시 조금 지나면 그거보다 한참 위에 있어요. 실적 발표 나오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레벨업 프로그램은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뭐에서 뭐로 바꿔주느냐. 모멘텀 투자 위주에서 가치가 별거 없어요. 현금흐름을 누가 잘 창출하느냐. 그걸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거로 저는 보거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한때는 막 40% 올랐다가 조정을 또 받죠. 또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조정받는 이유가 총선에 지금 지지율이 집권 여당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계속 수행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이 집권 여당이 집권 몇 년 차냐 하면 2년 차예요. 2년 차 정부예요. 앞으로 3년이 남았다니까요. 3년이 남았어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에 이 정권의 주도 세력이
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금융 관계되는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또 이거는 한국만 이렇게 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할 때 선진국의 그걸 사례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왜? 합리적인 명분이 되니까. 그래서 2년차 이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금융의 패러다임에 한국의 후진스러운 증시를 일치시키겠다 그러고 시작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 정부의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맞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서 지금 여론조사대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관련된 섹터가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러면 이 좋은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AI예요. AI는 글로벌에는 플랫폼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AI 구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여기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있죠. 빅테크들. 우리가 다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보통 MS라고 그러죠. 그 다음 또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주가의 등락은 AI를 먼저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등락이 조금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 이제 막 이쪽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산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반도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 새로운 수요가 생겨버렸다고. 하물며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82,000 얼마로 끝났잖아요. 하이닉스가 먼저 HBM 잘한다고 올랐고 삼성전자도 이제 같이 따라서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 이게 이제 다른 글로벌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올랐기 때문에 엄청 싸게 보이는 거죠. 새로운 수요가 생긴 게 메모리 쪽에서만 AI PC로 가는 낸드 말고 그건 또 따로 세매야 되겠죠. AI PC, AI 핸드폰으로 가는 AI TV 이런 데로 가는 걸 제외하고도 지금 메모리 쪽에서만 HBM이 전체 캐퍼의 올 연말까지 혹자에 따라 다르지만 15에서 20%를 혹은 24%까지 메모리 전체 시장에서 차지한대요. 그 얘기는 레거시 메모리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레거시 메모리 캐퍼를 얘가 잡아먹고 있다는 거니까. DDR5니 이런 것도 가격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쇼티지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반도체 애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우리 흔히 잘 아는 엔비디아, 얘는 시총이 3,000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에 2위 하는 반도체 시총 기준으로 TSMC예요. TSMC가 시총이 900조 정도 돼요. 900조 조금 넘어. 3등이 브로드컴. 이 회사가 750조 정도 돼요. 이제 공동 4등 하는 데가 신기하게도 장비 회사 있어요. ASML. 이 회사랑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서 이제 대충 한 550조 정도 언저리 와 있어요. 이 밑에 또 쭈루룩 많아요. 제가 반도체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주식시장은 결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 주식시장은 AI와 레벨업이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어렵게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지나놓고 얘기하는 거야. 담생 그건 쉽죠. 쉬워요. 맞아요. 그런데 시장에 주도주가 생겼을 때 오르기 시작할 때 투자 전략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장을 오래 봤던 사람은 뭐라 그러나요? 촉이 온다 그러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돈 많이 번 거죠. 원래 많이 벌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저는 이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거듭 얘기지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중요할 때가 있는데 언제 중요하냐면 경기까지 안 좋아지면서 막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가는 그 구간은 정말 피해야 돼요. 근데 현재 금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미국 GDP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금리의 하강 속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거는 시장의 주도주가 뭐가 될 건가에 대해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1분기 시장 결산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기업들도 있어요. 작은 기업을 선호하시는 거 그거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 대신에 분모가 작으니 이익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 속도는 되게 빠르겠죠. 원래 이 AI 생태계에서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한미반도체예요. 그 작년 실적만 보고 투자 의견을 정하는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 주식은 앞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앞날의 전망을 보고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작은 기업이니까 주가의 변동폭이 커요. 그거는 각오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관련되는 뭐 AI 때문에 파생돼서 뭐 로봇도 올라가고, 뭐 또 그 다음에 AI 엔비디아가 무슨 바이오 플랫폼 많이 한다 그래서 경쟁되는 스몰캡들은 우리 기업 나라들이 언더퍼폼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작은 거는 비중을 많이 갖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꼭 그거는 제 얘기를 따라 주시면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세상이 변했고요. 주가는 세상 변화에 종속함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딱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 1분기 시장 정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더퍼폼한 어떤 섹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잘 안 되는 거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주식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안 그래도 수익이 안 나서 지금 그러는데, 아유, 저 양반은 진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이 동네가 지금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저의 침묵이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여기까지 1분기 시장 정리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목이 좀 쉬어도 제 머리가 쉰 게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소파에 기대서 마음 편하게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